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민주당의 김광진입니다. 좋은 자료 주셔서 공부 많이 하게 됐고요. 다만 그 자료들을 앞으로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 조금 더 일찍 좀 챙겨서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세훈 교수님께 먼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85페이지에 보면 MB정부하에서 집권 초반에 경기 침체 요인이 있긴 했으나 부가가치세 세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세수 감소 요인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세로 인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수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보면 이런 세수 규모 축소를 해결하고 국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부자 감세를 철회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많고 민주당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술하신 교수님 어떤 생각 가지신지 여쭙고 싶고요. 또한 지금 MB정부의 부자 감세 규모를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좀 많은 차이가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시니까요. 부자 감세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예. 그 의원님들도 자료를 늦게 받으셨는데요. 저희도 자료를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좀 일찍 주셨으면 더욱 알찬 자료를 만들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뒷부분에 그 부자 감세, MB정부 하에서의 부자 감세가 어느 정도 규모였느냐. 이거는 사실은 뭐 정확하게 어떤 뭐 경제 모델을 가지고 추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수 규모를 결정하는 그 요인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경제 성장률에 따라서 그다음에 뭐 과표 구간의 소득이 증가해서 과표 구간의 변동에 대해서 등등. 하지만 그 2008년 당시에 그 세제 개혁안 나왔을 때 했던 그때 추정에 따르면 한 100조 원 정도가 이 감세 영향으로 줄어든 것이 아니겠는가. 근데 이제 그것이 다 부자 감세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왜냐면은 이 밑에 아래 구간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해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절반 정도 이상이지 않았을까. 예.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MB 정부 기간 동안에 감세되는 것이 한 100조 원 가까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결국은 뭐 6분이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가장 필요한 건 복지 확대나 뭐 이런 걸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것의 문제인 것인데 그게 이제 어떤 방식일 것인가가 논의의 중심인 것 같습니다. 박정수 교수님께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69페이지에 그 기술하신 걸 보면 세입 부분에서 조세 감면 총량 한도를 설정하고 뭐 이렇게 쭉 말씀하신 후에 비과세 감면 정비나 지역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그럼 공평 공정한 과세의 실현 뭐 이런 것으로 세수 확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기술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대통령이 현 정권에서 말씀하시는 그 4가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수 확대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굉장히 어렵죠. 사실 그 비과세 감면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면 굉장히 규모가 크고요. 그리고 지하경제 양성화 부분도 우리가 뭐 GDP의 지하경제가 얼마큼이냐라는 부분을 계산해서 그 부분에 몇 %만 걷어도 우리가 그 세수 확충이 얼마나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큰데 실현하기는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고요. 세 번째로 금융소득 과세 강화 부분은 아마 바로 이제 피부로 느껴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4천만 원에서 이제 2천만 원으로 낮추면서 우리 소위 좀 금융자산이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이제 그 네트워크에 들어온다고 봤을 때 그 부분으로 한 우리가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은 피부로 느껴지지만 아직도 그 부분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것을 더 낮추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로 또 한계가 있는 그러한 부분들. 이 측면에서 지금 의원님 질의하신 대로 비과세 감면, 지하경제 양성화, 그 다음에 금융과세의 강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조세 부분이 그렇게 예상하는 것만큼 쉬운 과제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 어떠한 조세 정의 이러한 부분을 측면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노력을 해서 충분한 세수가 우리 확보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좀 더 이 과감히 논의를 좀 그 세수 확대 측면에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하여튼 세수 확대가 필요한데 지금 뭐 대통령의 공약 가계부 문제도 있고 합니다만 여기 기획재정부 오셨습니다만 어제 세제 개편안 발표하신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의료비나 교육비에서 받는 소득공제를 전환해서 한 8,500억 정도 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해서 1,500억 하면 한 1년 한 1조 정도 뭐 세수 확대하는 것 같고 다만 근데 이게 결국은 다 그 일반적인 중산층이나 아니면 직장인들에게 통해지는 것들인데 그에 비해서 대기업 중심의 감면을 봤을 때는 해봐야 뭐 에너지 전략이나 환경보전 뭐 이런 거 700억, 연구 R&B 해서 990억에서 연간 1,600억 정도밖에 세수 증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인들과 대기업의 편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는 상황이고 결국은 돈 걷는 것은 뭐 이게 크게 필요한 만큼의 돈 들여도 되지 않습니다만은 걷는 것 중에서도 1조와 뭐 1,600억 정도의 갭차로 일반 직장인들과 대기업의 편차가 크고 상속세나 증여세법을 개정해서도 뭔가를 좀 할 수 있다라고 이건 뭐 감소되는 겁니다. 얻는 것도 아니고 하는 건데 1년에 뭐 810억이 증여세나 상속세로 감소되면 18년까지 하시면 4,050억이 감소되는 걸로 나옵니다. 어제 지금 발표하신 걸로만 볼 때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돈이 국가가 어쨌든 복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황이고 MB정부의 부자 감세로 인해서 돈도 없는 상황에서 실제로 정부가 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직장인들 유리지갑에서 걷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대기업이나 그동안 감세됐던 것들을 다시 되돌리는 뭔가 다른 방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주영순 의원님 질의하겠습니다.